안녕하세요, 코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때는 작년 봄이었고요. 날이 좋아서 바늘 이야기에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얼마 전에 출시한 코바늘 담요 실을 팔고 있더라고요.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 코바늘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 영업을 당할 리가 없겠다 싶었는데요. 이 파란 실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흰색 실 재고가 없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고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말입니다. 그 재고 없음이 뜨면 더 사고 싶은 거 아시죠? 결국 배송을 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단 실은 알사탕처럼 정말 귀여웠어요. 진짜 부드럽다. 분명 이땐 5월이었고 여름에 에어컨 바람막기 용도로 생각했던 저는 시원하게 이런 파란색 실을 고른 거였습니다. 원작은 6호인데 제가 코바늘은 엄청난 널손이더라고요. 그래서 5호로 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달 완성을 목표로 호기롭게 시작일도 촬영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름이 정말 덥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이 큰 걸 끌어안고 뜰 순 없지 싶어가지고 진짜 2달 안에 뜰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와중에 착실하게 스와치부터 떠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또 색깔을 바꿔서 뜨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나 코바늘 좋아하나? 일단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이때 메리클로버 가디건 작업 중이었는데 꽤나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코를 잡아도 한 단이 안 끝납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코 잡은 단은 무려 93cm였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코바늘이 정말 느립니다.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 유튜브 평균 영상 길이보다 더 걸렸습니다. 저는 진짜 망했습니다. 하루 종일 뜨게 생겼어요. 실이 자꾸 굴러다녀가지고 야놀더에 꽂아놨는데 말이죠. 저를 향해 거대한 법규를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 누워서 뜨기 정말 좋다는 것과 늘림이나 주림이 없어서 무념무상 뜨게 하기 좋았습니다. 단점인 듯 아닌 듯한 이것은 탄성이 거의 고무줄을 맞먹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잘라서 머리끈으로 써도 될 정도입니다.
이날은 메리클로버 가디건 테스터콜을 올린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름이 거의 다가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안 검수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검수하기 싫어서 뜨게 하니까 갑자기 코바늘이 2배 정도 재밌어졌습니다. 역시 보안 작업할 땐 무한 한길 긴뜨기가 최고입니다. 캐스트온 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영원히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실현 가능한 목표로 수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가을까지 완성이라는 너그러움을 선사했습니다. 카페 뜨개를 할 땐 가위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을 바꿀 때마다 끊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카페 뜨개를 전전하면서 초여름을 보냈습니다. 뜨개 모임에 들고 갔는데 뜨친이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다음 단도 떠줄 거야? 아직 완전 무아지경이야.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뜨친의 편물을 떠줬습니다. 대바늘 원통뜨기였고 돌려주기 싫었습니다. 6월 말이 되었습니다. 틈틈이 떴더니 어느새 유치원생만큼 자랐습니다. 한여름에는 카페 에어컨이 정말 춥더라고요. 애가 조금 자라나니까 효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덮고 있으니까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이걸 여름에 완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최악의 계절이 와버렸습니다. 베란다 온도가 35도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점검. 여기 뜨면서 코가 늘어났나 봅니다. 대각선으로 떠지고 있네. 어쩐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 이거는 풀을 용기가 안 나가지고 여기서 코를 다시 줄여봐야겠습니다. 53cm라니 건장한 숫자에 놀라가지고 진짜로 여기서 멈추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흔들의자에 올려보니까 택도 없었어요. 역시 뜨개는 시간을 먹고 자라는 취미가 맞았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꼬리실을 숨기면서 뜨기입니다. 새 실을 연결하고 꼬리실을 이렇게 뒤에 숨기고 뜨면 정리가 됩니다. 근데 2가닥 이상은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가닥만 숨기시길 추천합니다. 어느덧 편물이 이만큼이나 자랐고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줄자가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폰 기본 앱 중에 측정이라는 어플이 꽤나 신통방통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싶은 길이를 클릭을 하면 길이를 재주더라고요. 나중에 재보니까 정말 72cm였습니다. 갑자기 가을이 돼버렸습니다. 실내 온도 23도라니 기적이었어요. 저는 다시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담요란 본디 겨울에 추워서 덮는 물건이지요.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단 뜨는데 처음에 18분이나 걸렸었는데 이제 14분 정도로 무려 4분이나 빨라졌습니다. 짠! 드디어 다 떴습니다. 세로 길이는 85cm였고 가로 길이는 96cm 떴습니다. 제가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꼬리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테슬이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의도된 디자인. 그래도 뜨면서 꼬리실을 숨겼어서 절반 정도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12월이 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의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고 드디어 완성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제 자소서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주접 그만 떨고 세탁을 했습니다. 코튼실이라서 변형이 거의 없어서 좋았습니다. 장력이 망해서 예쁜 S라인도 얻게 됐지만 배색이 정말 예뻐서 마음에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거대한 걸 만든 제 자신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이 뜨개는 생각 비우기가 필요할 때마다 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뜨긴 힘들어도 잡생각 날리기에는 최고니까 도전해보시길 응원합니다. 진짜 길긴 길다. 손 들어봐봐. 아니 어디까지 잘라야지? 엄마. 응. 엄마 팔 왜 이렇게 짧아? 아니, 네가 팔이 긴 거지. 여기까지만 자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잘라야 되네. 여기 보니까. 그치? 그래, 그러고서 한번 접게. 너무 길어. 여기까지만 해. 그래요. 반을 접던가. 그래요. 응. 알았어. 이 옷은 제가 작년에 엄마한테 선물해드렸던 아미티의 가디건인데요. 팔이 너무 길어서 수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탁할 때마다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무려 20cm나 자르게 됐습니다. 실을 먼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안 버리고 보관 중이었습니다. 자를 땐 원하는 위치보다 5당 이상 아래에서 잘라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충 그 라인을 따라서 과감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잘라보면 손이 엄청 떨리거든요? 근데 자르다 보면 뭔가 희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뭐랄까, 그 금기된 뭔가를 했을 때의 짜릿함? 깔끔하게 잘 잘랐습니다. 사실 자르시오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자르고 나면 이렇게 실들이 엉켜 있는데 이거를 다 떼줘야 되고요. 동시에 시작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세탁을 했기 때문에 실들이 엉겨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팍팍팍 잡아당겨야 잘 풀립니다. 이제 바늘을 찾아봅니다. 사실 저는 항상 니트프로 데님을 사용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드디어 치아오구 블루쇼티를 구매했습니다. 치아오구 쇳소리 싫어한다면서 왜 샀냐고요? 제가 데님 쇼팁을 하도 썼더니 쇠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코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겨드랑이 중앙에서 일직선으로 뻗은 곳이 대충 시작코입니다. 무늬 시작점이 여기니까 제 시작코는 여기. 코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주어야 꼬아지지 않습니다. 시작코 찾기가 사실 제일 어렵긴 한데 저는 그냥 대충 여기겠거니 하고 줍는 편입니다. 이게 사실 한두 코 차이는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시작 마커 걸어주고 열심히 고무단을 떠주면 됩니다. 짠! 다행히 고무단 직전 무늬가 바늘 비육이라서 더 예뻐졌습니다. 반대쪽도 고무단 뜨고 돗바늘 마무리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 자른 흔적들 일주일 내내 나오니까 꼭 돌돌이 청소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양쪽 다 완성을 했고요. 제가 먼저 입어봤습니다. 역시나 매우 짧습니다. 저희 엄마의 팔이 이렇게 짧다니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왕 효도하는 김에 세탁 서비스도 해봅니다. 세탁 국물을 보니까 팔 기장이 안 맞아도 열심히 입고 다녀주신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팔이 짧아져서 그런가 뭔가 아동복 같아져가지고 슬슬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소매도 잘못 떴더라고요. 여기 라인을 완전 이상하게 떴었습니다. 직배송 왔습니다. 팔 쫙 뻗어봐봐요. 오, 딱 맞는다. 됐어? 한번 돌아줘. 진짜 20cm 잘랐더니 응. 딱 맞네. 따봉 한번 해줘. 응, 따봉. 이북으로 김대리님의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산 이유는 바로 이 군밤 모자를 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안명은 이어플랫펫이고 마감 디테일이 엄청나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마침 아빠가 모자를 떠달라고 하셔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원작실이 한 볼에 3만원이라 대체실을 찾을까도 했지만 그냥 시원하게 질러버렸습니다. 왜냐면 제 뜨개 인생 5년 만에 아빠가 뭔가를 떠달라고 요청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인 사이즈를 뜰 거라서 3볼을 구매했습니다. 캐시미어 100% 실은 처음 떠보는 거였는데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캐시 100인 거 자랑하라고 이렇게 라벨도 주더라고요. 단추는 미니 떡볶이 단추를 구매했습니다. 원작은 아이코드 끈을 만들던데 아빠가 너무 귀여워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이번에도 바늘은 역시 블루쇼티로 작업합니다. 머리 뚜껑부터 뜨는 거라서 짧은 바늘이 필요했어요. 실 한 올 한 올이 아까워가지고 스와치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캐시미어 100%면 엄청 부드러우니까 센터폴이 쉽겠지 싶어서 도전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저는 어떤 실이든 안 됩니다. 비싸도 안 돼. 빠르게 포기하고 겉실로 작업합니다. 실이 엄청 부드러운데 쫀득하게 잘 떠져가지고 뜨는 재미가 컸습니다. 약간의 과장을 보태자면 그 뜨개실계의 에르메스 같은 느낌일까요? 아니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거는 확실했습니다. 부자 된 기분. 사이즈가 작아서 출퇴근 뜨개로 정말 좋았습니다. 만약 부자가 된다면 밝은 색으로 잔뜩 갖고 싶어졌습니다. 어딘가 새로운 종교를 갖게 된 기분입니다. 출퇴근 3일로 이만큼 떴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김장이 있었는데요. 그때 쓰고 일하면 딱 좋겠다 싶어서
완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자 챙 부분인데 둥글게 마감하는 모습이 좀 귀여웠습니다. 일단 머리에는 잘 들어가는데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다행히 골지문이라서 편물이 옆으로 잘 늘어났습니다. 거대한 고무단을 뜨는 느낌이랄까요? 귀 2개까지 모두 떴습니다. 다시 시착해 보겠습니다. 어째선지 다소 십자군 전쟁미가 있습니다. 모자 챙을 올리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잘 떠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도안 QR코드에 참고 영상들이 잔뜩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헷갈릴 것 같은 부분들이 전부 영상으로 있더라고요. 이제 테두리를 뜰 차례인데요. 버림실이 필요해서 가장 미끄러운 솜솜뜨개 스무디를 꺼냈습니다. 테두리 뜨는 방법은 코 줍는 것부터 되게 생소했는데 이 부분도 참고 영상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대로 주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나중에 이 파란 실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꽤 많은 기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뜨개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김장 3일 남았습니다. 너그럽게 세탁은 포기하고 완성에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테두리를 좀 더 길게 떠야 하는데요. 테두리가 너무 빵빵하면 자칫 아빠가 귀여워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2cm만 떴습니다. 결국 김장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 김장은 배추 뽑기부터 시작합니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엄마 여기 좀 잡아줘. 아빠 진짜 귀엽다. 오케이 이거 완성해서 갖고 올게. V 한 번만 해줘. 김장 때 못 써서 너무 아쉽지만 아빠에게 잘 맞는 건 확인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김장도 맛있게 잘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대체실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코 막은 부분만 남아서 다른 검정실로 떠보려고 합니다. 여름실을 사용을 했는데 너무 빡빡한지 자꾸 끊어집니다. 짙은 남색이지만 울실을 꺼내봤습니다. 마감 한 줄 때문에 3만 원을 더 태울 순 없었습니다. 테두리 이거 정말 생각보다 매운맛이었어요.
마감하면서 한 6번 정도 끊어졌는데 여러분은 부디 뜨던 실이 넉넉하게 남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폭설이 내렸는데요. 베란다에서 기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뭔가 아쉽습니다. 일단 이 챙 부분이 자꾸 내려오고요. 생각보다 바람이 숭숭 뚫리는 느낌? 진짜 군밤 모자처럼 귀에 털을 달고 싶어졌습니다. 슈퍼밍크라는 인조퍼 실을 구매했어요. 엄청 두꺼운 인조 밍크 실인데 캐시미어급으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둥그렇게 덧대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버림실을 잡아당겨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잡아당겨야 하는데 잘 안 빠져서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실을 자르면서 뽑으면 속 시원하게 제거가 됩니다. 펀은 8mm 대바늘로 떠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흔들코로 잡고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퍼에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마코로 잡았습니다. 심지어 그냥 가터뜨기 했어요. 순식간에 2개를 떴습니다. 이렇게 촥 갖다 대면은 정말 따뜻합니다. 역시 선조들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낚시터의 냉기도 절대 뚫리지 않을 비주얼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추를 달아보겠습니다. 대충 사슬 뜨고 대충 이렇게 묶었습니다. 어쩐지 코바늘 담요를 뜨고 나니까 실력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입니다. 돗바늘로 슥싹 꿰매버릴 생각이에요. 검정실이라서 걱정했는데 물 빠짐이 아예 없었습니다. 역시 뜨개실계의 에르메스였습니다. 크기는 위아래로 살짝씩 늘어났고 웬 물에 빠진 강아지도 생겼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 여튼 바느질로 테두리에 꿰매줬습니다. 짠! 생각보다 귀여워서 탐났어요. 그리고 정말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낚시 갈 때 제가 써야겠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느낌.
고리는 아래에 이렇게 고정했고 모자 챙 부분도 고정시켜서 완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온갖 방한용품들을 뜨면서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늦지 않게 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